전통주 하시는 분들은 이 냄새에 되게 민감하세요. 네. 오히려 외국인 심사위원들은 그 광이치에 되게 관대해요. 이거는 뭐 날 수밖에 없지. 그 어떤 냄새냐면 걸레밥 냄새. 근데- 그러면 음. 그거 아닙니까? 평양냉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와인 친구 솜TJ 노태정 소믈리에입니다. 제가 요즘 와인 공부를 하면서 정말 네.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공부를 해요? 죄송해요. 예. 실습을 많이 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게 상한 와인이 있을까? 막 이런 게 가끔씩 궁금한 거예요. 네네. 아예 몰랐을 땐 사실 신경도 안 쓰였었는데 괜히 어. 조금 이제 알고 나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 좀 했다 이거지. 그럼요. 예, 그쵸. 저희 예전에 그 네.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할 때도 코르키 맞아요. 10만 있었잖아요. 명 때도 있었잖아요. 네, 10만 명 예. 때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조리외식산업과에서 와인이랑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조리외식 산업과의 교수님이시고요. 예, 또 지금 현재 학과장님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마장동 호랑이 컨설턴트. 옛날에 그 신사동 호랑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기억나는데요? 비슷한데요? 신사동 호랑이. 거기서 따온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예. 네, 마장동에 워낙 소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와인을 파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으로 마장동에 있는 소를 다 잡아먹겠다. 라는 이제 네. 요번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아지트 같은. 꼭 맞아요. 와지트 같은 그런 어. 공간이 아닐까. 예. 현대백화점에서 네. 와인을 구매하셔서 가져오면은 예. 10월 30일까지 패키지 프리로 오. 환영하겠습니다. 오, 와. 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추가로 현대백화점?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와지트 구독자. 너무 좋습니다. 네, 오. 네. 오. 유튜브 구독자 보여주시거나 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영수증을 와. 보여주시면 와, 짱이다. 패키지 프리로 와, 환영하겠습니다. 콜키지 프리. 콜키지 여러분 프리. 정말 이건 너무나 좋은 혜택인데 네. 교수님께서 또 그렇게 좋은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그 와인의 결함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와인의 결함이라는 게 그 누구나 이제 감추고 싶은 비밀이잖아요. 다들 안 썼으면 좋겠다. 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도 논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실 이제 읽고 왔거든요.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있었어야 할 그런 좀 숙제 같은 게 아닐까. 그거를 그럼요. 이제 네. 해내셨더라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저 뭐 좀 달라진 거 없나요? 오늘따라 샤방샤방 하십니다. 특히 네. 아주 러블리한 핑크 컨셉이신데 네. 판섬에서 네. 또 이제 또 뉴욕 브랜드 가브리엘라 허스트 예쁜 와. 드레스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쁘지 역시 않나요? 아름다우십니다. 예. 왜 버벅거리지? 예, 아름다우십니다. 영혼이 없으셔서 그래요. 교수님과 소믈리에님은 네. 좀 와인의 결함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썼던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수입사에서 이제 협찬을 해줬는데 이제 와인이 이제 부쇼네가 났어요. 네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선뜻 바꿔주셨어요. 네. 근데 또 부쇼낸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와인이 한 박스가 하나가 부쇼내면 예. 거의 다 이제 부쇼네가 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예. 이제 계속 부쇼네가 나니까 네, 담당자 분이 업계 선배님이셨는데 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정도 부쇼네는 그냥 마셔야지.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하냐 우리가. 네네. 약간 논쟁을 좀 세게 했는데 그 일이 있은 지가 벌써 한 5년 6년 됐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교수하기 전이었는데 교수가 되니까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업계에 사실 있었을 때는 참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네,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언젠가는 써야겠다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네. 논문을 이제 발표했고 어느 정도 이상 와인 매니아로 올라가시면 더 좋은 빈티지들을 돈을 모아서 오픈을 하는데 부쇼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는 큰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가격이 커지다 보면 사실 서로에게 다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야 우리나라의 좀 프리미엄 와인 시장도 네네.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한 와인은 대표적으로 또 어떤 증상이 있어요? 100 중에 90% 정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코르키라고 하는 건데 부쇼네 와인이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향은 젖은 신문지 또는 비에 젖은 뭐 강아지 털 냄새, 네. 카드보드지
하는 거 기억나시죠? 어렸을 네. 때. 네. 그런 이제 종이 냄새들이 되게 네. 많이 납니다. 네. 사실 샴페인은 부쇼네가 잘 없잖아요. 네. 왜냐면은 샴페인에 들어가는 저 코르크는 합성 코르크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균을 다 이제 없애서 멸균을 한 상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샴페인에도 네, 부쇼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주 간혹 가끔씩. 있죠. 예. 네. 그래서 저희 그때 그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할 때 네. 2병이나 부쇼네였어요. 어머나. 네. 제가 진짜 최근에 부쇼네를 엄청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얘네 이거 지금 관리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특정 빈티지가 있었는데 네. 그 셀러에 예. 그 와인이 한 60병 넘게 있었거든요. 되게 고가의 와인입니다. 네. 오픈을 했는데 부쇼낸 거예요. 아. 다시 땄어요. 네. 또 부쇼네요. 어. 그래가지고 계속 열었는데 거의 다 부쇼네더라고요. 백 네. 라벨에 어느 수입사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전화를 했어요. 네. 바꿔달라. 예. 그랬더니 안 된대요. 60병을 구매를 했는데 50병 정도가 부쇼네인데 예. 왜 안 바꿔주시냐. 왜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런 규정이 어. 없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쪽의 보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거를 누구가 어느 사람이 더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그 수입사랑 거래를 안 하는 거 말고는 예. 방법이 없어요. 일종의 곰팡이인가요? 곰팡이는 아니고 염소와 화합물. 아, 화합물. 네. 수치로 이야기를 하면 올림픽 수영장의 한 방울 정도예요.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33평 네. 아파트가 4개 있는 층이 예. 20개 층이 있는데 예. 거기에 한 방울이, 그러니까 향수 한 방울. 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센스티비하게 오는 향인 거죠. 예. 이 와인이 원래 이런가? 라고 음. 하면 그 와인 다시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육과 훈련은 필요한 건 맞고요. 그러면은 진짜 향과 코르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전자코 있어요. 그 네. PCA를 네네. 찾는 게 있긴 있어요. 연구소에서. 근데 그게 그 크기가 1 세제곱미터예요. 엄청 아. 크잖아요. 휴대용 그 디텍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그래서, 아닐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려면 전자코로 찾을 수는 있으나 네. 아직까지는 이제 휴대용 디텍터는 없고 네. 경험과 그다음에 훈련으로 이제 찾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럼 코르키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코르크를 병입하기 전에 병입하는 곳과 그 와인을 만드는 곳이 이렇게 분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와인을 메이킹하는 과정에서 그 화합물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그런데 코르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코르크로 인해서 와인도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포르투갈에서 가장 코르크를 많이 생산하는데 납품을 받을 때 멸균 상태로 와요. 맞아요. 그냥 뭐 종이 박스에 오는 게 아니라 완전 멸균을 해서 그 뭐 설탕이나 이런 네. 라면 사듯이 네. 네네. 완전히 멸균해서 오거든요. 그런 중에도 나오긴 하는 거예요. 박스에 나왔으면 그 박스가 전체가 오염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6개월 정도면, 그러니까 보통 팔레트를 이제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예. 보관을 하잖아요. 예, 한 2,000병. 6개월이면 다 오염이 될 수도 음.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그 네. 와인의 결점인데, 과거에 5년, 10년 전에 이 부쇼네가 나는 빈도에 비해서 요즘에 많이 줄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인을 올드 빈티지 와인을 마시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뭐 5년, 10년 전에 생산한 와인들은 많이 줄었지만 그쵸. 이제 올드 기존에 와인들, 만들어놨던. 예, 오래된 빈티지 와인들을 마셔보면 그 확률이 그대로 오긴 하는 거죠. 네. 그럼 코르키 말고 다른 또 증상은 또 뭐가 있나요? 상황 와인에? 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열화가 있어요. 열화요. 열화가 이제 히트 예. 데미지드라고 하는데, 지금 네. 밖에 온도가 아마 35도, 36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와인은 25도에서부터 맞아요. 팽창이 시작됩니다. 네. 25도부터 팽창을 하게 되고 이제 40도에 올라가면 이제 펌핑 이펙트라고 팽창도 하고 수축도 하고 이제 막 코르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장 판매 많은 게 이제 프랑스, 칠레, 미국 이렇잖아요. 어쨌든 적도 근처까지는 다 가거든요. 예. 그 적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수입사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리퍼 컨테이너라고 냉장 컨테이너를 쓰면 되는데, 네. 이제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그 냉장이 안 되는 컨테이너를 사실 많이 써요. 네. 특히 저렴한 와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사에서는 이거 와인이라고 해요. 그럼 와인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인이 무거우니까 배의 중심을 맞추려고 바닥에다 실어 드릴게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와인보다 더 무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배의 균형을 맞추려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드라이 컨테이너를 갖고 왔는데 이게 재수없게 상단에 실렸어. 오늘 우리 차에 들어가면 온도가 65도, 70도 하잖아요. 같아요. 적도를 지나는 컨테이너 온도가 65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인이 이제 터지기도 하고요. 끌어오르는 거죠. 첫 맞아요. 번째는 그 이유가 가장 많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 수입이 됐는데 이제 유통 단계에서 뭐 수입사의 영업사원이 네.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네네. 갖다 달라 그랬는데 그 이미 이제 트렁크에서 끓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소매점에서 지금 밖에 이렇게 더운데 그 에어컨을 지금 25도, 26도로 계속 틀어야 되잖아요. 네. 퇴근할 때 틀면 아깝잖아요. 밤에 냉장고 이제- 온도라 막 또 확 올라가요. 그렇죠. 요즘은 열대야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은 이제 와인들 다 이제 넘쳐 있는 거지. 캡슐 호일을 돌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넘쳤던 와인은 그 안에 찐득하게 예, 그게 굳어버려서 이제 잘 안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를 많이 돌려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아,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이탈리아 와인 같은 경우에는 DOCG 등급은 띠가 있잖아, 붙어 있죠. 띠리. 띠가 붙어 있죠.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찢어집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저 실링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생산 라인에서 실링 기계가 들어가면서 네. 롤러가 이렇게 확 조여져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롤러가 이제 성능이 좋고 요즘 새로 나온 기계들은 워낙 좋아서 안 돌아가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잡으신 김에 한번 시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날도 더운데.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예, 그쵸. 아베르제르 예, 샴페인 오리진 예, 브리입니다. 자, 이 아베르제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RM입니다. RM. 예, 레꼴당 마니필랑. 요번에 2025년 코리아 와인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높은 상이 트로피라고 해서 네. 각 카테고리별 최고 점수를 받은 와인을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스윗, 주정과 로제 이렇게 각각 하나씩 수여를 하거든요. 바로 스파클링 와인 부문에서 트로피를 받은. 오. 예. 잘 모를 때 중식이랑 어울리는 샴페인을 추천해주세요라고 이제 저희 그 와인업스에 가서 추천을 받았어요, 매니저님들한테. 네, 그 중에 이 아베르제르를 추천을 받았어가지고 제가 중식과 페어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제 시트러스 계열의 아로마와 이제 뭐 청사과라던가 예, 그런 네. 아주 다채로운 그런 과일 아로마 아주 풍부하게 올라오고요. 저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다. 너무 좋아하는 샴페인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2025 코리아 와인 챌린지 스파클링 부문 트로피에 해당하는 와인입니다. 예. 받을만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베르제르의 가장 엔트리인데 너무나 뭐 좋은 퀄리티를 잘 보여주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엔트리예요? 예. 와. 예. 근데 엔트리인데도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RM 샴페인 하우스의 특징이죠. 대량 생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네. 있을 수 있어요. 뭐 오늘 와인은 괜찮으신가요? 너무 교수님? 맛있어요. 부럽습니다. 예. 로쏿. 결함 네. 없나요? 이거? 결함 없습니다. 네, 완벽한 다행이네요. 네. 자, 체레토 몬소르도 로쏘입니다. 이 체레토 가문은요,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와인 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3대째 가족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때 뭐 바롤로 브라더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고요. 지금은 이제 3대까지 이르러서 아주 뛰어난 와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모든 라인업을 유기농으로 전환을 시킨 부분이기도 하고요. 2025 코리아 와인 챌린지 트로피 밑에 베스트 오브 컨트리라는 국가별 최고점을 받은 와인들이 총 11개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탈리아 부문의 베스트 상을 받은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 8월 이달의 네. 와인으로 오.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열화 현상을 발견을 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해요? 반 정도는 열화됐는데요. 바꿔주세요. 이러면 아마 네? 이럴 거예요. 뭐 교육이나 이런 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매장에 갔는데 거기서 그 되게 여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판매점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수입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 수입사의 정책에 따라서 불가하다는 곳도 있고요. 또 바로 바꿔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케바케
케바케. 불어로 하면 싸대뻥이라고 하는데 싸대뻥. 네. 열화의 그럼 특징은 뭐냐? 그럼 열화된 와인을 마셨을 때 플랫해요, 와인이. 이제 다채로운 향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와인을 마시잖아요. 플랫한 느낌이 좀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워, 쉬어요. 아. 네. 쉬기만 해요. 네.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산화의 뉘앙스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좀 재미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제 유통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구매 후에 보관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교환 환불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라이트 스트라이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라이트 스트라이크는 병이 네. 이런 병 말고 투명병일 네.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 다 아실 거예요. 맥주병이 왜 갈색인지. 그 기본적인 이유가 햇빛이나 또는 형광빛이 투과되면 이제 술이 상하게 되거든요. 네. 네, 소주나 이런 그 증류주에는 좀 영향이 덜한데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발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반응이 네. 달라집니다. 네, 편의점 가면 앞에 그 냉장고에 그 형광등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떨어진 걸 사셔야 돼요. 그쵸. 깊숙이 있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사도 저 끝에 있는 거 끄집어서 꺼내오거든요. 그런 게 약간 팁인데 샵에 그 인테리어 뭐 할로겐 램프라고 하잖아요. 음. 바로 밑에 와인이 있는데 그때 아. 무슨 행사한다고 와인을 이렇게 좀 높이 쌓아놨어요. 램프에 직통으로 와인이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와인이 넘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손을 대보니까 끈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방금 넘친.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 샵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놀래갖고 막 이렇게 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빛에서 오는 열에 대해서도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로겐은 또 예. 열도 나니까 진짜 네, 맞습니다. 더 그랬을 예. 거고요. 네, 그 우리나라 말로는 광이취라 그래요. 광이취. 이취가 아. 이제 나쁜 냄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빛에서 오는 나쁜 네. 냄새라서 광이취라고 하고 그 전통주 하시는 분들은 이 냄새에 되게 민감하세요. 네. 오히려 외국인 심사위원들은 그 광이취에 되게 관대해요. 이거는 뭐 날 수밖에 없지. 그 어떤 냄새냐면 걸레밥 냄새. 근데- 그러면 음. 그거 아닙니까? 평양냉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걸레밥물. 저는 평양냉면 편집해 주십시오. 저는 고수 향이 좀 그 걸레 냄새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고수의 그 특정한 그 뉘앙스가 있어요. 네, 그 아. 걸레 행주 냄새 나서 그 고수를 네네.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네. 네, 저희 와인 시음 해볼까요? 네. 놓치고 있었어요, 와인 시음을. 제가 학고열이 열화됐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시음도 안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스파이시한 느낌도 좀 있고 네. 뭐 레드베리, 블랙베리, 뭐 예. 그러니까 검정, 빨간 모든 베리 향들이 되게 조화롭고 네. 네. 알망졸망 저 작게 예쁜 탄닌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같고 가장 특징적인 건 정말로 이제 그 과실 향들이 뭐 네. 거의 과일 폭탄 같이 이렇게 파고 오는데 너무 매력적인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 다른 상한 와인의 증상. 산화는 사실 많은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 와인이 이제 750ml니까 다 못 드시고 놔두면은 한 2, 3일, 3, 4일 지나면은 시큼하게 변하거든요. 네. 네. 더 놔두면 이제 식초로 변하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산화이고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 그 산화는 그 레드 와인의 산화보다 좀 더 치명적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죠. 네. 사실 병 속에서 계속 와인은 맞습니다. 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양조하고 병입을 하는 순간 산화는 시작되는 거죠. 네. 왜냐면 이만큼씩 남아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부터 고기가. 산화가 네. 오고 결국 산화라는 건 또 숙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화를 그 옥시다이즈 됐다고 하는데 반대는 혹시 뭔지 아세요? 산화의 반대. 산화의 반대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저희 네. 다. 환원. 환원. 환원? 예, 리덕션. 되게 어렵죠. 예. 지난 시간에 홍썸이 알려주신 아, 환원치의 그 환원인가요? 이제 맞아요. 산소가 맞아요. 오히려 부족할 때 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환원. 산화와 환원은 반대인데 네. 그 와인이 병입되는 순간 산화는 되면서 이제 리덕션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네. 산화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영화 중에 뭐였죠? 그 바틀샥.
아, 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와인 네. 미라클이라고 유통된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워낙 와인을 잘 만들어서 맞아. 와인이 이제 예. 환원이 된 거예요. 그쵸. 화이트 와인인데 색깔이 이제 맞아요. 이렇게 몬텔레나. 갈색, 예, 샤토 몬텔레나 예. 그런 재밌는 스토리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다 처리하려고, 폐기 처리하려고 싼 값에 넘겼는데, 다시 이게 정상이라는 거를 깨닫고, 부랴부랴, 예, 그거를, 와인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스토리가, 네. 그 영화에 있습니다. 보존제 과다.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화이트 와인에서 네.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와인을 오픈했는데 와인 잔을 따르자마자 갑자기 계란 썩었네 또는 방귀 냄새 약간 황화수소 같은 네, 그런 이런 게 느낌? 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예. 이유는 이제 와인을 제조할 때 쫄려가지고 그 보존제를 많이 넣어서 그래요. 이산화황을. 네. 그 와이너리 안에 탱크를 청소할 때도 쓰고 오크통을 청소할 때도 이산화황을 씁니다. 품질의 조잡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산화황을 과다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황의 그런 황냄새가 와인의 어떤 조잡함을 좀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침도 나고 어지럽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와인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마셔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와인의 결점 중에 유일하게 이산화황이 과다된 것은 그 스왈링이랑 좀 더 기다리면 향이 날아가요. 네. 그래서 그 와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환원도 그렇죠. 환원. 환원도. 환원도 예. 그쵸. 흔들면 예. 네, 살아날 수 있죠. 디켄팅을 하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예,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VA라는 건데 네. 볼라틸 에시드티라고 네. 여성분들이 되게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매니큐어 냄새? 네, 리무버, 매니큐어 리무버. 야, 네. 피노따주? 아, 피노타주는 꽃향 과일향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리무버, 아세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아세톤. 예. 그러면 산미랑은 뭐가 달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산미와 다르게 그 VA가 있다라는 건 이제 그런 쏘는 초산. 네, 초산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 네.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그 발사믹 비네갈, 네. 발사믹 식초 거기도 VA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VA는 결함이고 또 그렇죠. 어떤 VA는 되게 이제 향을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발사믹 식초에 들어가는 VA는 좋은 VA, 와인에 있는 VA는 나쁜 VA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이야 이제 많이 못 보지만 예전 초창기 한국 와인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양파 냄새부터 해서 뭐 김치통 냄새 그리고 이제 막 식초 냄새 막 이런 향이 나면은 과연 이것을 입에 넣어도 될까 막 이런 의문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이제 심한 경우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초산에 의한 이런 뭐 VA는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없진 않은데 한국인들은 좀 VA에 좀 둔한 편이에요. 근데 그 독일이나 좀 시원한 나라, 네. 화이트 와인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는 네. 굉장히 민감하게 또 생각하는 브렛 네. 같이. 네. 그 다음은 브렛. 네. 그쵸.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네, 이제 브렛인데 사실 브렛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지는 제가 알기로는 5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 브레타노마이시스라고 하는 건데 좋은 내추럴 와인에는 많이 안 나는데 네. 좀 안 좋은 내추럴 와인들에 보면 이렇게 마구간 냄새, 네. 말땀 냄새, 네, 네. 막 이런 냄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향들이 좀 많이 나고요. 이것도 반복적인 네. 그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제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결함이냐 스타일이냐로 또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보르도의 뭐 일부 뽀이약이나 마고 지역, 또는 뭐 남부론 뭐 샤토네프 디파프라던가 뭐 지공다스 이쪽도 마찬가지고 부르고뉴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스페인의 리오하라던가 뭐 예전 바로사벨리나 나파 쪽에서도 이런 류의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전통의 어떤 풍미로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렛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와인의 좀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말땀 냄새라는 게 말땀? 예. 말로 저는 땀을 흘려요? 이 브레타노이세스에서 올라오는 그 향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할 때 말땀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니 전혀 잘 안 모르시겠죠? 네. 예. 아마 교수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초보 승마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탄 말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제가 말을 타는 게 아니라 거의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탈 때 말이 잘 안 가요. 네. 빨리 내려라. 그러니까 제가 안장을 딱 내리면 냄새가 팍 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코에서. 아, 네, 승마를 하고 밥을 네. 먹을 때까지 그 냄새가 이제 아. 저희는 좀 향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승마를 하면서 브렛에 정말 고수가 된 것 같다. 아, 네네. 이거는 한번 같이 가시죠. 마국간에 가서 느끼시면은 네. 이거구나 팍 옵니다. 보르도 와인만 마셔도 그런 향들이 예.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어. 그래서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와인의 결함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결함인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훈련만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거창하게 해서 훈련이지 많이 드셔보시면 그쵸.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비슷한 수준의 네.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지 말고 이렇게 네. 전문가들과. 네, 네. 소믈리에들이나 뭐 예. 이렇게 이런 분들이랑 마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처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상한 와인을 시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네. 오늘 키트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키트를 꺼내놓으면 또 향들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여러분들 아마 그 르네 듀방이라고 그 네. 와인의 향을 모아놓은 키트가 있거든요. 네. 아로마 키트. 네, 네. 아로마 키트의 상한 그 버전이 있어요. 오. 네, 저희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쓰는데 예. 저는 와인 테이스팅 할 때 가장 기본이 결점을 먼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야 테이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 결점 와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인이 상했다고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환원이나 이런 거를 예. 제외하고는 버려야 되는 거죠? 아니 꼭 버려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이길 수 있으면 마시고. 그렇죠. 본인의 어떤 취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산화된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음식에 넣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세안에 쓰기에는 좀 네. 찝찝하니까 네. 조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예. 뭐 봉숭아 물들이듯이 손톱에 예. 바른다든지. 물론 코르키 된 거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리덕션이라던가 SO2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저는 그런 이제 상한 와인들을 발견을 했으면 이렇게 처음에 한번 따라 볼 거 아니에요? 그 따라봐서 상했다. 그러면 코르크를 막고 구매처에 가져가셔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바꿔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따라준 거예요. 여기 있는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한 잔씩 다 따랐어. 다 따르고 이제 딱 마시는데 헐 이거 뭐 상한 거야. 그러면 병에 다시 넣어야. 그거는 예. 이제 우리 교수님이 네. 경각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한 아니. 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먼저 조금 따라보고 예. 그러니까 테이스팅을 해보고. 해보고 따라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소믈리에가 혹시나. 없는 경우에 없는 사람들이 상황에서. 예, 이렇게 다 따랐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예. 이걸 보셨으니까 예. 테이스팅을 해보고 네네. 따라줘야겠다 이렇게. 그걸 봤어요. 한 잔 분량 남은 걸 갖고 와서 맞아요. 교환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수입사나 판매처도 이런 의무와 신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소비자들도 에티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마셔놓고 요만큼 갖고 와가지고 교환해 주세요 이러면 네. 안 되고 딱 한 잔 분량만 마시고서 이제 상했다 했을 때 음. 교환 요청을 해야 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서로 간의 신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와인도 상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 주제로 나눠봤고요. 네, 지금 냉장고 안에 이거 상했나 싶은 와인이 있다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그렇죠? 와인들의 결함은 많이 겪어볼수록 참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수록 이제 매니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와인 산업의 비하인드 그리고 유통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Yeah, it's on my mind. 트로피 밑에 베스트 오브 컨트리라는 국가별 최고점을 받은 와인들이 총 11개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예. 계속 띵띵띵 소리가 나서. 네. 꺼놓을게요 잠시만. 네. 네. 그 중에서 잠깐만. 잘못 눌렀어.